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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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원장님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원장님과 함께 6시 라이브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청담우리 동물병원의 윤병국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좀 기분 탓인지 조금 헬쓱해지신 것 같아요. 2주간의 그래. 근황 어떠셨어요? 네, 2주간에 뭐 네. 휴가 후 후유증으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잘 회복하고 네. 예, 지금 이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네. 휴가를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은근히 네. 또 힘이 맞아요, 드셨나 봐요. 맞아요. 그쵸? 그 사실 많이 아프셨다고.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멀리 갔다 오셨어요? 아니, 강원도 갔다 왔는데 강원도 찍고 뭐 딴 데 또 찍고 여러 군데 갔다 오니까 네. 재밌긴 하지만 애 체력을 따라가니까 그렇군요. 저도 이제 육아를 요새 폭풍 육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체력의 한계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일단 잠을 못 자고 또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맞아, 먹고 맞아.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한창 제가 그 원장님한테 요즘 너무 피곤해요 그랬는데 원장님도 2주 동안 참 많이 고생을 맞아요, 하셨다고 맞아요. 이렇게 함께 육아의 고충을 또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을 오랜만에 만나뵈니까 저도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오늘의 주제가 또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죠, 선생님? 오늘은 좀 편하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네. 또 제가 주로 진료를 하는 분야고, 네. 좀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뭐 질문이 올라오면 질문도 좀 답변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슬개골 탈구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무릎 질환 전반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다 제가 네.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네네. 다음번 1탄, 2탄으로 나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3탄, 4탄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슬개골 탈구뿐만 아니라 뭐 무릎 질환 네, 아니면 네, 뭐 네. 전반적인 수술에 관해서 그럼요. 질문을 다 주시면 원장님께서 또 답변을 워낙 잘해 주시니까요.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그죠.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소형견들의 상당 퍼센트가 뭐 정확한 퍼센트는 아직 없지만 네. 그래도 꽤 많은 아이들이 슬개골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슬개골을 수술을 하냐 안 하냐의 뭐 그런 고민에서 항상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네. 또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또 네. 수술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한 몇 케이스 정도 하신 지금 거예요? 정확한 건 집계도 모르겠지만 안 됐다. 네. 한 4,000 케이스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4,000 케이스 뭐 매일 뭐 몇 건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스케줄? 매일 하죠. 네, 하루에 한 매일매일. 3케이스 이상씩은 무릎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아마 이제 또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이제 좀 시행착오도 겪고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많이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4,000 케이스면요, 진짜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진짜 제일까지는 제가 확실할 수 아니요, 없지만 훨씬 많이 뭐 그래도 훌륭하신 선생님들 진짜 많이 계시니까. 네, 네네.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단하신데 그만큼 또 노하우도 많이 쌓이셨고 많은 케이스를 접하셨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박사님께서도 저희 강아지도 원장님께서 수술해 주셨다고 네. 말씀을 주시네요. 네네. 양은혜 님도 지금 폼에 남아 15개월 반려하고 있어서 오늘 내용 너무 기대된다고 고촌 날다람쥐님께서 계산을 하셨나봐요. 하루에 한 건씩만 한다고 해도 11년이 걸리는 그런 맞아. 4,000 케이스 정말 대단하신데요. 오늘 그럼 내용을 조금 시작해 보면서 네네네. 시청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이 제목은 슬개골 탈구란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슬개골 탈구의 어떤 Q&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라는 거는 이제 보호자분이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사람의 무릎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슬개골이 이제 빠지는 거를 이제 슬개골 탈구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무릎뼈가 우리 사람도 여기 가운데 딱 있지만 네. 이게 무릎이 원래 가운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쪽으로도 빠지고 바깥쪽으로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측 탈구, 외측 탈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네네.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이 있는데 네.
이렇게 가운데에 뭔가 하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뭔가 안 보이고 어머. 여기 뭔가 동그란 게 빠져 있죠. 네, 아 이게 빠져 있는 네, 빠져 거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슬개골이 탈구가 양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네. 이렇게 사람처럼 무릎이 여긴데 이 가운데 있지 않고 얘는 안쪽으로 자기 몸통 쪽으로 빠지는 탈구. 양쪽이 다 빠져 있죠. 이게 많이 빠진 거죠 지금? 네, 많이 빠진 거죠. 얘는 3기로 진단한 아이인데 네. 오른쪽 다리도 보시면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는 이 내측 탈구의 슬개골 보시면은 네. 다리도 휘어 있죠, 안쪽으로. 네, 그런 거 같아요. 안짱 다리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조금 덜 하고 그죠? 그리고 보시면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렇게 그 딱 달라붙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뼈와 뼈끼리 가까워진 거죠. 왼쪽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간격이 조금 있고. 네. 그래서 이 무릎 질환의 어떤 상당 부분을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슬개골인데 이 슬개골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슬개골이 탈구가 수술을 해주냐 안 해주냐도 중요한데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얘네들의 노년이 생활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은 네. 바로 우리 PD님 네. 쿠키 사진입니다. 이거 우리 쿠키 사진이에요? 네, 쿠키 어머머, 사진입니다. 어머머, 네네네네. 쿠키도 다리가 너무 안 좋았죠. 네, 맞아요. 네, 쿠키가 이제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이 있는데 쿠키는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네, 왔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사실 원장님이 올 때마다 제가 여쭤봤어요. 네, 슬개골 네, 네. 탈구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거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죠. 매일매일 여쭤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쿠키가 내원 당시에 무릎을 네. 제가 봤는데 이렇게 왼쪽 무릎이 있고 오른쪽 무릎이 있는데 요 슬개골이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아이도 네. 내측으로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금 더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더 안쪽으로 네. 하얀 게. 그러면서 이제 종아리가 많이 이렇게 안짱다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아. 잘 걷는 것처럼 보여도 얘는 네. 오다리로 생활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요, 선생님, 이게 워낙에 산책을 좋아하고 막 산에 가면은 막 날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네.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도 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땐 모르는 겁니다. 아. 본인이 느끼는 것이 가장 통증의 그걸 느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정상적인 구조를 오래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만성통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리고 그 우리 쿠키는 조금 무릎이 더 많이 안 좋았죠. 관절염도 아주 심했고. 아, 네네. 그 다음 사진에 관절염이 나오는데 네. 제가 그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네. 감동 그 PD님 사진 아이를 쿠키로 네네. 사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네네. 이 오른쪽이 이제 수술 후 사진인데 어머. 보시면 다리도 좀 고다져 있죠. 어머. 고다져 아니, 있고 어떻게 뼈가 이렇게 네. 바뀌나요? 그 다음에 슬개골이 안쪽에 있는 뼈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었던 게 하얀 게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이 교정이 된 건데 어머머머. 이제 수술적으로 뼈만 봤을 때는 너무 이쁘게 잘 됐어.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주변에 뼈 주위의 소프트웨어는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아. 연골도 다 달아 있었고 십자인대도 우리 애기가 손상이 같이 네, 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아팠- 사실 결정적으로 진짜 수술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떨뚝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게 수술을 두려워서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갔는데 많이 심각한 네, 상태였거든요. 아주 심각했죠. 우리 그 쿠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쿠키는 이렇게 무릎 자체에 대해서 수술을 하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나이도 많고. 네, 나이가 있어가지고 심장병도 있고. 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이게 나이가 있어서 수술하면 아무래도 회복 기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근육 자체도 적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슬개골 탈구는 좀 어릴 때 수술을 해야 훨씬 좋고 네. 다행히 우리 아이는 십자인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회복을 한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되게 보기가 좀 어머.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어머머머. 우리 쿠키 다리예요. 무릎을 열어봤을 때 네. 요 안쪽 무릎 슬개골이 움직이는 이 고랑, 네. 이 고랑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성형을 한 상태고 이제 요 안에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십자인대가. 우리 사람 발목 인대만 늘어나도 아픈데 발목 인대 같은 무릎에서 몸무게를 상당 부분을 지지해주는 전십자인대가 단열이 되면은 무릎의 기능은 소실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축구 선수들도 네. 십자인대 끊어지면 선 생명이 끝나잖아요, 거의. 네. 그만큼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쿠키는 재활도 잘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좀 그 술후 관리가 좀 잘 된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네,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대가 끊어진 애들은 네. 보통 통계적으로 2년 안에 반대쪽 인대가 대부분 끊어져서 와요. 보상성으로. 지금 잘 네네. 걷는 것처럼 보여도 얘가 반대쪽을 훨씬 많이 쓰고 걸을 겁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가 뼈에 어떤 뭐 폭파인 거 네. 이거 다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손상이 된 거예요. 아이고. 다 손상이 된 거. 근데 이런 건 회복이 안 돼요. 수술을 해도 비가역적인 네네 거예요, 비가역적인 저거는? 손상이죠. 네네. 구조적인 손상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장의 사진에 슬개골 탈구를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 예요. 그냥 방치하면은 왜냐면 네. 우리 아이는 그레이드 한 3.5기 정도 됐거든요. 3.5. 네, 4기까지인데 네. 전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이미 거의 4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아무리 해도 못 걷거든요. 그래서 그 슬개골 탈구를 오랫동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슬개골 탈구를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어떤 진단을 받았으면은 네. 빨리 해주는 게 아,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수술이 잘 되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다리를 가집니다. 네, 우리 네. 쿠키만 봐도 훨씬 더 다리가 튼튼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얘가 느끼는 어떤 다리의 어떤 중력 방향으로 힘을 딛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은 슬개골 탈구를 방치를 했을 경우에 이런 과정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진짜 이거 보니까 진짜 너무 미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네. 이거 비용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슬개골 탈구는 비용이 작진 않아요. 그리고 수술 시간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네. 뭐 병원마다의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병원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네. 아마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리고 재활 기간을 또 물어봐 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정상적인 회복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달? 네, 이게 네.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한 8주 정도 걸리고 네. 어쨌든 뼈를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뼈가 회복하는데 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요. 네. 네, 우리 사람 깁스 한 2달 정도 하듯이 네.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을 뼈한테 좀 줘야 네. 예전처럼 좀 걷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저희 가족들이 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맞아요, 이 맞아요. 부분이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기여가지고 저희가 막 이거 다 펜스도 사고 그 안에 막 저도 같이 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저도 같이 잤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탈출을 하려고 매달리니까 그게 더 다리에 무리가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참 난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힘들어하세요. 네. 수술은 어쨌든 하고 나서 병원에 맡기시는 걸로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 이후에 그 2달 이후에. 동안 이제 전전긍긍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잘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큰 후유증은 없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제일 네, 힘들었고 네, 그거 네. 말고는 크게 그렇게 어려운 점은 맞아요,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양은혜님께서 또 재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나요? 재활은 이제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초기에는 운동 재활이나 뭐 근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게 무리한 체중을 실는 재활은 보통 안 하고요. 네.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대부분 슬개골 탈구가 좀 있는 수술이 꼭 필요한 아이들은 관절염을 대부분 동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후에 관절염 관리를 초기에 좀 잘 해주면은 네. 이제 되게 예후가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관절염을 위한 재활을 보통 하고 여러 가지 재활의 모듈들이 있는데 그 뭐 레이저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사람처럼 냉각 치료도 크라이오 세라피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온 치료도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침 치료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참 재활 방법도 많은 것 네. 같은데요. 그럼 우선 본격적으로 PPT에 대한 내용 네. 주실까요? 네, 슬개골이라는 거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 같이 무릎 안에 있는 동그란 뼈인데 사람의 무릎의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동그란 뼈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몸통에서 안쪽으로 아니면 바깥쪽으로 위치가 벗어나는 거를 이제 슬개골 탈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슬개골이 이렇게 몸통 쪽으로 많이 빠져요. 아, 예, 네네. 소형견들은 몸통 쪽으로 빠지고 바깥쪽으로 빠진 애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일 안 좋은 아이들이죠. 아, 그게 더 예후가 안 좋나요? 네, 수술에 대한 예후도 떨어지고 그렇구나. 선천적인 그 어떤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탈구도 솔직히 좀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안쪽으로만 빠지는 게 그래도 수술의 예후가 좋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쪽도 빠지고 바깥쪽도 빠진 아이들은 특히 더 예후가 좀 떨어지죠. 왜냐면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그냥 근데요, 궁금한 게 뒷다리에만 생기는 그죠? 거겠죠? 네네네. 그 앞다리에는 슬개골이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우리 사람도 무릎에 동그란 게 다리에만 있듯이 아, 우리 강아지는 똑같네요. 앞다리가 팔이잖아요. 네네. 네, 팔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 손이네요. 네네, 손이죠. 아, 네,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뒷다리 두 개에만 네, 맞습니다. 생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자세를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뒷모습입니다. 강아지 네. 뒷모습. 강아지 뒷모습, 오른쪽, 왼쪽 다리. 지금 왼쪽은 이게 정상적으로 서 있는 자세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얘가 평소 이러고 서고, 이러고 산책하고, 이러고 산도 타요. 아, 불편해 보이는데요? 예, 근데 서 있을 때 이런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 빼면서 왼쪽 우리 아킬레스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바깥으로, 이게 오다리입니다. 아, 이게 전형적인 오다리 다리고, 얘는 슬개골 탈구 3기였는데 네. 이 다리는 오랫동안 탈구가 진행이 돼가지고 십자인대가 단열돼서 온 아이예요. 그래도 다리를 좀 써요. 쩔뚝쩔뚝 하면서 네. 막 또 아침에 일어나면 좀 절다가 좀 몇 발자국 걷기 시작하면 또 잘 걷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 네. 만졌을 때 안 아파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속상해요. 네. 강아지들이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을 해주면 네. 좋은데 그게 또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자세를 서 있을 때 뒷모습에서 봤을 때 오다리라고 하는 건 요 모양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이 자세가 무릎에 제일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 기간도 꽤 걸리고, 아, 네네. 예, 대부분 이제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와 있죠. 이 몸통 쪽으로 다리를 못 넣어요. 이 통증이 있는 애들의 특징이 다리를 뒤로 뺍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자세를 보고, 우리 아이가 이런 자세에 딱 서 있는데 뒷모습이 네, 이렇게 이렇다 그러면은 병원을 와 보셔야 돼요. 절지 않더라도. 그렇군요. 네네. 그 보시면은 슬개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도르래라고 보시면 돼요. 도르래 위에 이렇게 실이 있잖아요. 네.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근육이고, 이게 도르래가 가운데 있는 거죠. 도르래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낡고 빠져버리고 돌아가면은 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네. 뒷다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받쳐주는 도르래 역할, 허벅지 근육에서 종아리까지 연결되는 거에 있어서 사이에 도르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도르래가 없으면은 줄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슬개골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아니면 좌우로 휘어져 있거나 하면은 전반적인 무릎이 이 실의 모양도 바뀌게 되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네. 질문이 또 들어와서 네네. 한번 받아볼까 봐요. 네네. 양은혜님께서 슬개골 탈구는 보통 몇 살 때쯤 생기는지, 산책을 많이 할 경우에 더 많이 생기는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슬개골 탈구는 기본적으로 선천적 질환이기 때문에 네. 보통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 그럼 아기 때도 아기 때.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워낙 좀 작고 이러기 때문에 네. 대부분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체격이 5,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무릎도 만져질만 하고 하면은 그때 탈구 진단을 보통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 안쪽에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진단을 받게 되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어릴 때부터 아주 정말 생후에 정말 이제 약간 기형적으로 심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뭐 6주, 8주 때부터 다리가 이미 다 돌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네네. 1살 전에 대부분 진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사용하다가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한 네. 살 이전에도 네. 진단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안젤라님 질문 한번 네네. 받아볼까요? 푸들 7세 남아입니다.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습관이 있어서 2, 3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병원 몇 곳 더 가볼까도 싶은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거 하고 나서도 좀 재발이 된다고 해서 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예, 주셨네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패턴이거든요. 네. 이게 예, 요 기수, 네. 슬개골 2기나 3기. 근데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 다리를 특별히 절진 않고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푸들 7살 남자이면은 어린애는 아니거든요. 어린애는 아니고, 그리고 2기, 3기 정도면은 어쨌든 2기 이상이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3기 정도로 얘기했으면 아마 수술이 필요한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살이면 뭐 노령이긴 하지만 아주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애기는 10살 정도 했잖아요. 넘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네. 어릴 때 할수록 예후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3기라면은 수술을 여러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재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재발률이 보통 5에서 8%예요. 5에서 8%요? 네네, 재탈구가 된다는 네네. 퍼센트가.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정형외과 수술의 부작용 빈도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수술에 대한 부작용 빈도는 수술에 대한 모든 부작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어떤 부작용 빈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관리를 초기에 잘하면 그만큼 낮춰줄 수 있고, 그 재탈구가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체중이거든요. 그래서. 체중이기 때문에 체중 이슈만 좀 수술하고 나서 관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2달 정도의 어떤 초기 관리, 그 부분만 잘 해주시고, 나이 들어서 당뇨나 이런 게 잘 안 생기면은 네. 재탈구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근데 그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유지를 하기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빼야 되는지 수술 당시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술 당시보다는 좀 빼는 게 맞아요. 감량을 하는 게. 정말 우리 아이가 아주 말랐다면은 꼭 뺄 필요는 없고, 하지만 그 골격 대비 몸매가 정상 표준일 경우에 그거보다는 좀 마르게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누가 봤을 때 좀 말랐다 싶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훨씬 더 좋고, 실제 몸무게를 한 3.5kg인 애가 한 3kg 초반 10%만 빼도 무릎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줘요. 통증 자체가 많이 줄어요. 그렇군요. 네. 10% 정도만. 네, 10% 정도만 빼주셔도, 물론 비만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네. 10%만 잘 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걷는 패턴이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체중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 네.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왜 생길까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냥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아이는 뛰어내리다가 아니면은 뭐 산책을 하다가 탈구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는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외상에 의해서 탈구가 생겨서 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대부분 가지고 태어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릴 때 조기 진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치료만 잘하면 평생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슬개골 탈구예요. 왜냐면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가지고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어떤 10%, 15%의 어떤 요인을 관리를 잘 하면은 이 기수가 올라가는 거를 그래도 배제를 좀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요정님께서도 네. 질문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슬개골 탈구가 잘 오는 견종이 따로 있는지 질문 요거 주셨는데요. 바로 다음 PPT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질문에 제가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질문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떤 아이들이 많이 생길까요?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말티즈 1번. 네네. 말티즈는 무조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푸들. 푸들은 정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푸들의 80%? 네. 푸들의 80%는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내 푸들. 국내 푸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즘에 흰 푸들은 별로 없는데, 약간 갈색 푸들 아이들, 이게 특히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티즈도 막 그렇게 80%? 말티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근데 이제 막 우리 국내 말티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말티즈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차지하는 거고, 실제로 품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푸들, 치와와, 포메라니언 아이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화이트 뽀메 많이 키우시잖아요. 흰 뽀메 아이들은 정말 관절 질환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왜냐하면은 여러 형태로 이제 이렇게 교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열성 질환들이 조금 발현이 좀 많이 관절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특히 흰 뽀메가
네. 많이 생길 수 있다. 네, 요크셔 테리어도 요즘 많이 키우진 않으시지만 요크셔도 많이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고 네. 요 5가지 품종이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선호하는 품종이기도 하고 보호자분들이 슬개골 탈구가 많은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루밍 수행님께서 네네. 저희 집 강아지가 비숑 3살인데요. 강아지가 걷다가 깽깽이 발로 딛다가 걷기를 반복해요. 만져보면 한쪽 발가락만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슬개골 문제인지 발가락 인대가 늘어난 건지 이게 왜 그런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이걸만 봐서는 모르겠고요. 이제 비숑 3살이면은 나이가 많은 애는 아니거든요. 네. 슬개골 탈구가 만약에 없다는 슬개골 탈구가 만약에 있으면 어쨌든 슬개골 탈구가 1번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탈구가 없다면은 비숑은 다른 종류하고 조금 다르게 종아리뼈의 모양이 조금 다른 품종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조금 이제 요 종아리뼈가 있고 허벅지뼈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사람처럼 이렇게 딱 일자로 얹혀 있는데 비숑은 요 종아리뼈가 조금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밀립니다. 이 허벅지뼈가 이 내리막길 때문에. 그래서 이유 없는 통증을 조금 걸을 때 특히 이제 빠르게 뛰다가 이렇게 다리를 살짝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 평가를 꼭 해보시고 뭐 발가락 자체 인대가 문제가 있다면 걸을 때 아마 항상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가락 자체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탈구가 없다면은 무릎 쪽 안쪽 인대를 한번 다시 평가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가 있는지도 물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그거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은 아마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원장님께서는 혹시 만지기만 해도 좀 각이 나오시나요? 어떠세요? 탈구는 뭐 원래 만져서 진단을 하는 거고 뼈가 빠지고 안 빠지고를 네네. 진단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픈 게 꼭 탈구만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뭐 인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진료 볼 때 도움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좀 검진을 정확하게 네.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호발 품종은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리고 국내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호발 품종이긴 하니까, 우리 아이가 탈구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 후천적인 요인을 결국은 관리를 잘 해줘야, 네. 할수 무릎이면, 있는 거라도. 그럼요. 네. 이거를 잘 해줘야, 이제 아이들이 안 아프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1번이 비만이고, 2번째가 미끄러운 바닥이에요. 네, 미끄러운 바닥은 제가 바닥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발바닥의 털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면 발바닥의 털이 조금만 자라도 무릎의 불안정성이 커지거든요. 미끌거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릎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환경에서 공 던지기나 장난감 던지기를 하면은 정말 쥐약인 거죠. 네. 미끄러운 데서 네. 뛰게 하고. 네네. 그게 제일 안 좋은 놀이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 하는 놀이 중에서. 네. 물론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고 뭐 발바닥도 털 짧게 하고 그다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뭔가 좀 잘 해주시면은 제가 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요인들이 있다면은 특히 뛰어내리는 공간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뭐 소파도 자주 올라가고 아니면 식탁 의자 같은 데도 많이 올라가는데 식탁 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밑에 뭐 발판은 잘 안 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만이라든지 후천적인 요인,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뛰어내리는 습관이나 환경적인 거, 발바닥 털 및 이제 뭐 놀이 습관 같은 것만 관리를 잘 해주셔도 슬개골 탈기 어떤 기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저항감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밑에 막 뭐 깔잖아요. 맞아. 네, 그런 게 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마찰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뭐 수술을 하고 나서도 똑같은 중요한 인자들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가 진단을 많이 물어보세요. 전화 상담으로도. 어떻게? 우리 애기가 슬개골 탈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근데 슬개골 탈구는 진짜로 진단을 해서 오시는 분도 솔직히 있으시고. 진짜요? 왜냐면 사람도 자기가 뼈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걸 느끼잖아요. 이제 뭐 어깨 탈구나 고관절 탈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딸깍딸깍하면서 이제 네. 저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뭐 강아지들은 얘기를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엔 보호자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무릎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진단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그냥 얘 진짜요? 무릎뼈가 빠진다고. 예. 아. 왜냐하면 빠질 때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나기 경우도 때문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아시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촉진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확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 병원을 가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자가 진단을 그러네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뼈를 직접 만져보시는 어떤 그런 거가 되실 경우에는 물론 알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외에는 집에서 이렇게 외관상으로 봐기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강아지 그 무릎뼈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못 만지겠더라고요. 그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될 것 같지. 네, 막 부러질까 봐.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될까 봐 이렇게 못 만지시고 실제로도 애들 워낙 뼈가 작기 때문에 네. 뭐 무리해서 만지시는 거는 뭐 추천드리지 않고 네, 네. 그 이제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까 그 우리 비숑 보호자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네. 간헐적으로 살짝 드는 애들이 있어요. 아, 예, 걷다가. 네, 네. 예, 그게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면은 탈구일 수 있겠다 하고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질문을 네, 좀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네. 존 팩트 로치님께서 선생님 골든 리트리버가 특히 쓸개골 탈구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글루코사민 먹이더라고요. 이거 효과 있는지 말씀을 주시자면요. 네, 영양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절 질환이 있는 보호자분들, 탈구가 있는 보호자분들은 네. 이제 잡고 싶어하는 네. 이제 그런 영양제로 좀 해결을 하고 네. 싶어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골든 리트리버가 뭐 특별히 쓸개골 탈구가 많은 품종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골든 리트리버는 무릎 질환보다는 엉덩이 질환이 훨씬 많고 국내 골든 리트리버가 대형견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탈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골든 리트리버가 이제 쓸개골 탈구가 많은 거지 리트리버 자체가 이제 탈구가 많은 건 꼭 아니고 근데 이제 글루코사민 먹는 거는 뭐 탈구랑 별개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관절의 기본 성분이니까 이제 먹는 거는 꾸준히 먹는 거는 특히 이제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엉덩이 질환이 선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먹이시면 좋은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뭐 빠진 뼈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완된 고관절이 더 들어간다든지 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이제 염증의 어떤 정도를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어쨌든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이제 콘드로이친이나 네, 네. 관절 영양제 같은 걸 먹으면 네. 효과가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 마찬가지 똑같은 그 네. 관절의 어떤 구성 성분으로 이제 영양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 둘 다 요즘에는 두 가지 제품 성분이 같이 돼 있는 것들이 많이 같이 나오거든요. 들어- 그래서 네네. 저는 먹는 거는 뭐 관절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제 탈구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탈구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부분은 수술적으로 결국에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수술처럼 이렇게 빠진 걸 넣고 그죠, 이런 그죠. 거는 절대 그럼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보조적인 네, 맞아요.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주셨습니다. 쿠키랑 비슷하네요. 저희 아이는 다리가 극세사 다리인데 나중에라도 쓸개골 탈구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좀 미리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쿠키는 극세사 다리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쿠키는 튼튼한 다리예요. 진짜요? 쿠키는 좀 굵은 다리고. 네. 아니 네. 너무 닭다리 같이 네, 되게 얇잖아요. 얇은데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뒷다리 전체적인 근육을 포함한 다리의 어떤 두께를 좀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쿠키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 회복을 했던 것 같고, 하체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근육도 어느 정도 나이 대비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 아이는 다행이네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극세사 다리가 있거든요. 어. 몸무게가 1kg대인 아이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작은 아이들.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은 실제 뼈가 우리
우리 젓가락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쨌든 조금만 체중이 늘어나도 네.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주변에 구조적인 약간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작지만 않으면은 꼭 극세사 다리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보통 한 2.5kg 이상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정상적인 체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예방 방법을 또 여쭤봐 주셨는데요. 네. 지금 요 극세사 다리 네, 질문하신 네. 분, 예방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후천적인 요인을 컨트롤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 좋은 걸 최대한 네. 피하게 해주는 네, 게 네.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관절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네. 어느 정도 관절의 어떤 전체적인 거를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죠. 네. 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왼쪽 다리 지금 딱 보시면은 네. 왼쪽 다리 들고 있죠. 이러고 한 6개월을 생활을 했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세 다리로 잘 걷기 때문에 네. 애가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들었네요. 너무 많이죠. 얘는 털을 네. 밀었으니까 더 심하게 보이는 거고 얘는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네. 세 다리로 잘 먹고 잘 놀고 보호자 오면 반기고 뭐 구토 설사하고 소변 잘 누고 하면은 잘 어머.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신 거죠. 네. 다리는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만 다리를 들고 있어도 허벅지 근육 다 빠집니다. 예. 그래요? 예, 다 빠져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예후가 극히 떨어지죠. 예. 그렇군요. 예, 뒷다리에서 다리 이미 다 돌아갔잖아요. 이미 다. 다리를 못 내리거든요. 네. 아무리 당겨도 다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한 뭐 4개월, 6개월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고 네. 전형적인 슬개골로 인해서 탈구가 오래돼서 4기로 진단이 된 아이고 십자인대도 이미 끊어져서 네. 와 있고 아무튼 예후가 되게 안 좋은 다리예요. 얘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져도 안 아파해요. 왜요?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탈구만 있는 거지 무릎을 딛는 게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중력 방향으로 힘을 디딜 때 아픈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만졌을 때는 안 아파하는 게 슬개골 탈구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안 아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쨌든 다리 모양이 바뀌면 네. 아주 많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드는 경우는 특히나 더. 네, 이렇게 드는 경우는 엄청 네. 아픈 거죠. 잠시라도 못 내리는 거거든요. 딛기만 해도 아픈 아이고야. 건데. 예, 그래서 근데 깨갱깨갱 소리를 내거나 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예, 골절은 조금만 어긋나도 애들이 못 참거든요, 네. 만졌을 때.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양을 가지면은 탈구를 의심을 하셔야 된다. 뒷모습을. 네. 예. 품종은 아까 얘기했고. 이 품종 포메라니언이고 네. 가장 말티스 가장 흔한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네. 저희 병원에도 보면은 포메라니언이 한 7개월 탈구 수술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품종들이 아까 말씀드린 품종들이고 포메를 특히 많이 키우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흰 포메가 특히 더 그렇다라고 맞아요. 말씀 주셨는데 이게 털 색깔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해요. 흰 포메는 네. 약간 품종 라인에 없는 품종이에요. 그 좀 만들어진 예. 그런 품종. 예, 국내에서 특히 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러 가지 질병을 네네. 같이 다 가지고 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질병이 너무 많은. 그래서 흰포메가 오면은 기본적인 선천적 질환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작게 만들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그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쁘긴 너무 이쁜데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질병들을 많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화이트 포메라니언. 그렇군요. 네. 지금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 존 페트루치님께서 그 순종견이 믹스견보다 더 허약하고 유전병 등 질병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맞나요? 믹스견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죠? 이게 약간 정확한 통계는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믹스견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흔하게 보는 좀 덩치가 있고 네. 좀 이렇게 좀 체격도 있고 어느 종인지 모르는 똥개? 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도 건강한 것 같아요, 솔직히. 건강한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진료를 많이 안 오는 믹스견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좀 알기가 어렵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제 옛날에는
밖에서 묶어놓고 많이 키우시고 네. 아유, 짧게 속상해. 짧게 살았잖아요. 네. 뭐 10년, 11년 살고 뭐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20살 가까이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10년, 11년 살았던 게 많이 병원도 안 다니고 그다음에 이미 조기 진단이 안 돼서 아마 일찍 사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치료 전에 그죠, 아이들이 맞아요. 진단을 못 받는 네네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 좀 짧았던 것 좀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특히 믹스견 같은 해야겠네요. 경우, 네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관리 잘하시는 믹스견들 뭐 네네. 작게 나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건강해요.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중대형견을 요즘에 되게 많이 네. 키우시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대형견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10kg 전후. 네. 그래서 비숑 되게 많이 키우세요. 네. 그 다음에 스피츠도 많이 키우시고 네. 시바견을 우리나라 보호자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부터 네, 늘어나기 되게 많이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키우던 중대형 코카스파니엘이라든지 슈나우저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오. 네, 이렇게 비숑이나 스피츠나 시바견 품종들이 늘어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관절 질환이 많이 늘어났는데 중대형견도 똑같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전히 많고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슬개골탈구는 적지만 슬개골탈구에서 대형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슬개골탈구가 많이 발생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워낙 활동성이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후천적인 어떤 산책이라든지 과한 운동 때문에 다리를 절어서 보통 많이 와요. 아, 네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참 시대에 따라서 좀 유행이라고 하나요? 그런 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네, 어릴 때 시추랑 슈나우저 맞아요.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엔 시쭈가 정말 드물죠. 그죠. 네, 슈나우저도 그렇고 요크셔 테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맞아, 요크셔 테리어. 네, 옛날에는 요크셔 테리어 정말 많이 키우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유행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말티즈, 뽀메 요런 애기들이. 말티즈, 뽀메, 뭐 네. 푸들. 푸들. 네, 그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국내에서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품종인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군요. 하얀 털을 가진 아이들은 우리나라 보호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흰 색깔 네, 참 네, 좋아하시는 네,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아 맞아요, 스피츠도 옛날에는 많이 키웠는데 요즘에는 구경도 하기 힘들다고. 요즘은 폼피츠를 많이 키우죠. 폼피츠? 네, 뽀메하고 스피츠가 섞여서. 아. 네, 그래서 뽀메 같기도 하고 스피츠 같기도 하고.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에는 폼피츠라고 불러주시는 걸 좋아하고 이제 스피츠라고 불러주시면 또 싫어하시는 보호자분들 계세요. 진짜요? 네네. 그렇군요. 네. 폼피츠. 네. 네. 또 이민경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2살이 안 된 푸들인데요. 사이노퀸을 먹였더니 설사를 하는 것 같아서 초록잎 홍합, 동결건조 큐브 간식을 매일 한두 개씩 먹이는데 요거 좀 괜찮은지. 네, 사이노킨은 많이 먹이시는 이제 관절 영양제고 글루코사민은 콘드로이친 베이스의 영양제거든요. 그냥 가장 보편적인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맞고 안 맞고의 아이들이 있어요. 먹고 설사하는 애들도 있고 그거는 약간의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그걸 먹었을 때 설사를 계속하면은 다른 브랜드로 바꿔준다든지 그래서 초록잎 홍합, 뭐 동결건조 큐브 간식 초록잎 홍합 자체가 어쨌든 관절의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제제를 들어간 거를 같이 병행 급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도움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마지막 네. 이 PPT가 제일 중요한 거라 네. 여기까지 제가 하고 네. 말씀드릴게요. 슬개골탈구도 분명히 기수가 있습니다. 네. 정도 모든 질병에는 이제 약하고 강한 어떤 그 안 좋은 상태가 있죠. 근데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데 보통 1기는 뼈가 손으로 우리가 강제로 빼야 이제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놓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무 증상도 없죠. 그리고 수술도 필요 없는 아이들. 그리고 2기는 걸을 때 어쩔 때 빠졌다, 어쩔 때 들어갔다, 자기가 알아서 들락날락하는 걸 네네. 2기라 그러고 네.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2기 때 내원을 하세요. 아. 2기 때 제일 많이 아프고 네. 뼈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다리를 들기도 하고. 하지만 2기라고 모든 아이들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기부터 수술을 할 수 있는데 2기 때 수술을 하냐 안 하냐는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군요. 3기부터는 수술이 꼭 필요한 아이죠. 3기부터 네. 꼭. 네. 3기는 주로 빠져 있어요.
다리가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슬개골이 엑스레이 찍으면 항상 빠져 있는 아이고, 이때는 오히려 많이 안 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자세로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요. 예, 약간 오다리처럼 해야 자기가 덜 아프니까 이제 3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심하게 안 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 이제 4기로 굳어가지고 가는 거죠. 4기는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뼈가 손으로 넣어도 이미 십자인대가 손상이 된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래서 2기부터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할지 말지는 아이들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고, 3기, 4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3기 때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 기수 진단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은 뭐 살면서 뭐 그러니까 1기라고 뭐 살면서 뭐 4기가 되는 애들도 있고, 관리 안 네. 하면은 뭐 2기였다가 수술 안 하는 2기로 계속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아이의 기수를 평가를 해봐가지고 진단이 2기 이상 나오면은 네. 어쨌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를 찍으면서 수술이 필요한 2기나 아니면 3기로 넘어가는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좀 미리미리 좀 네네. 검사를 받고 상태를 확인하는 거는 어쨌든 간 도움이 되니까 네네. 좀 빠르게 또 검사도 받고 병원도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게 수술이라고 하면 이 조그만 애기 어떻게 수술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 아직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시자면 근데 어떻게 수술 자체에 대해서 많이 네.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수술할 때 걱정하시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마취 부분이에요, 솔직히. 네네. 근데 요즘은 마취가 수술할 때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마취를 잘 버티기 위해서 사전 검사들이 꼼꼼하게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사람도 아프면 수술을 하잖아요. 네. 다 꼭 필요한 수술은 최대한 어리고 건강할 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진단만 제대로 받으시면은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양은혜님 질문 네. 한번 받아볼게요. 네. 선생님, 저희 아이는 체중이 1.8kg, 진짜 조그맣네요. 네. 정도 되는데 병원에서 체중을 찌우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찌워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산책 시간도 늘리고 간식도 줄여서 사료 급여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입이 좀 짧대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안 먹는 애기들이 더 걱정될 것 같은데 어때요? 잘 먹으면 너무 걱정이 없죠. 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2kg도 안 되고 1kg대. 근데 와, 입이 진짜. 엄청 짧죠.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도 입 짧은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이한테 맞는 사료를 조금 찾아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체중이 어느 정도 만약에 골격 대비 몸매가 아주 마르지 않았다면은 저는 막 일부러 찌우라고 꼭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그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살찌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재 건강하다면은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적게 먹고도 그냥 생활하는 애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른 사람이 네, 있듯이. 맞아요. 사람도 입 짧은 사람도 있듯이. 네네. 그리고 아까 입에 맞는 사료를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너무 걱정이 되시면 또 이렇게 바꿔보시고 그럼요. 찾아주시는 것도 네네.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김짤구님께서 질문을 해도 되나요?까지만 말씀을 주시고 질문은 아직 안 드셨는데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 마음껏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네네네.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언제든지 방송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은혜님께서 맞는 사료 찾아 산말리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김짤부님 질문 네. 주셨네요. 최근에 심상차상충 치료약은 먹은 후에 발작 증세가 자주는 아니고 2번 정도 나타났대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자면요. 사상충 때문에 발작이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발작이 원래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인데 사상충 치료하고 그게 발현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작이 있었다면은 이 발작의 원인을 조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사상충 치료 자체가 발작을 유발하지는 한 건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그 쿠싱이 있어도 물론 나중에 발작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발작의 상당 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머리 쪽 질환인 경우가 요즘 많으니까 머리 쪽 MRI를 촬영을 해본다든지 그러면 아마 발작을 어떤 원인인지 룰아웃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양은혜님께서도 답변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참 설명도 잘해주시고 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선생님께 오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다음을 기약해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2주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